안녕하세요. 혹시 주변에서 이런 분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랑 똑같은 퇴직금 받고 비슷한 연금으로 사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늘 여유로운 기분이 들고 나는 자꾸 아등바등해야 하지? 언뜻 보면 똑같은 규모의 돈을 쓰는 것 같아도 실제로 각자의 삶의 질은 정말 다르게 나타나요. 돈이 들어오는 금액이나 혹은 큰 지출 항목은 거의 비슷해 보여도 어떤 사람은 매달 생활비가 모자란다며 고민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끔 여행을 다녀오면서도 평안해 보이죠. 오늘은 은퇴 준비 혹은 은퇴 후의 생활의 질을 크게 좌우하는 5가지 핵심 포인트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요. 실제로 제 주변 친구들, 선배님들 또 여러 사례를 통해서 똑같은 돈을 쓰는데도 전혀 다른 인생 곡선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왜 같은 돈으로 다른 결과가 날까? 그 궁금증에 답을 함께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1. 가장 먼저 돈 쓰는 구조를 바꾸자.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건 바로 돈을 어떻게 쓰느냐예요.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지출 구조가 다르면 만족도가 크게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 누구는 매달 식비, 관리비, 생활비에 거의 다 써버리고 여행 같은 경험에 쓸 여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반면 누군가는 내가 지금 진짜로 즐길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부분에 예산을 확보한 뒤에 다른 지출을 조절하죠. 이 차이가 진짜 커요. 비싼 식당 가서 매번 외식하는 대신 집에서 소소하게 식사를 해도 내가 원하는 순간에 돈을 몰아서 쓸 수 있다면 훨씬 행복감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은퇴 생활에서는 돈을 아껴 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어느 시점에 투자하듯이 쓰는가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아요. 2. 돈에 대한 마음가짐은 생각보다 강력하다. 두 번째로, 같은 돈을 가지고도 마음가짐과 태도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바뀌어요. 어떤 분들은 계좌 잔고가 조금만 줄어도 불안해하고 늘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계세요. 반면 또 다른 분들은 은퇴했으니 이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해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여유를 느끼죠. 여기서 중요한 건 지나친 불안은 오히려 더 큰 비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불안감에 뭔가 안전 자산만 고집하거나 혹은 더는 벌 기회가 없다며 모든 걸 포기하고 무기력해지면 예상치 못한 지출에도 대처하기 어려워져요. 은퇴 후엔 얼마나 있느냐 못지않게 내가 가진 돈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정말 중요하답니다. 3. 길게 보면 결국 투자와 재테크를 안 할 수 없다. 세 번째 핵심은 재테크 마인드예요. 여기서 말하는 투자나 재테크가 꼭 주식, 부동산 같은 걸 무조건 사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가진 자산을 어떻게 굴릴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공부를 멈추지 않는 거죠. 실제로 은퇴 후에도 단순히 예금 통장에만 전 재산을 넣어두면 물가 상승률이나 향후 예상치 못한 지출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적절한 수준에서 안정적인 금융 상품을 활용한다든가 본인이 가능하다면 소일거리로 용돈이나 재투자를 마련한다든가 하는 식의 대비책이 필요해요. 특히 요즘엔 수명이 길어져서 60세, 70세에도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일찍 은퇴하고 인생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시기가 너무 길어지면 오히려 돈도 지루함도 함께 소진되어 버릴 수 있거든요. 4. 관계가 풍요로움을 만든다. 네 번째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건 바로 인간관계예요. 돈도 돈이지만 누군가와 함께 밥 한 끼 나눌 수 있고 여행도 같이 가고 취미생활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행복을 줘요. 혼자 밥 먹기 싫어서 외식을 자주 하며 의미 없이 돈을 쓰는 것보다 지인들이랑 집에서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지출도 줄이고 재미도 2배가 되죠. 또한 누군가와 교류하다 보면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는 순간이 찾아와요. 실질적으로 돈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지원 제도나 재밌는 일자리 정보도 공동체나 지인 네트워크에서 오죠. 그러다 보니 같은 돈으로도 훨씬 많은 경험,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돼요. 은퇴 후 내가 속할 수 있는 모임이나 좋은 친구들을 찾는 건 결국 삶의 질을 상승시키는 주요 열쇠예요. 5. 건강과 취미 없으면 쓸 돈도 소용없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강과 취미의 중요성이에요. 은퇴 후에는 병원비나 각종 의료 비용이 서서히 부담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을 신경 쓰며 사는 사람은 아무래도 질병 위험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가능성이 커요. 병원비가 적게 든다는 건 결과적으로 돈이 나를 즐겁게 만드는 데 쓰일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뜻이죠. 거기에 추가로 취미라는 게 있어야 일상에 활력이 넘쳐요. 내가 즐거운 일을 하는데 쓰는 돈은 전혀 아깝지 않다는 말이 있잖아요. 음악, 그림, 봉사활동, 여행, 혹은 작은 텃밭 가꾸기 등 각자의 방식으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무언가가 있어야 그 자체가 삶의 질을 확 높여주거든요. 실감 나는 사례 3가지. 자, 이제 제가 직접 들어본 혹은 겪어본 비슷한 사례 3가지를 나누어 볼게요. 혹시 들으시면서 나랑 비슷한데? 싶으면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례 1. 김 선생님 부부의 돈 쓰는 구조 혁신. 김 선생님 부부는 둘 다 교직에서 정년 퇴직하셨어요. 퇴직금을 모아 아파트 대출 일부를 청산하고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 생활하셨는데 처음엔 한 달의 생활비가 꽤 타이트해서 늘 불만이었대요. 그런데 얼마 뒤 부부가 어떤 지출이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가? 를 같이 고민하며 지출 구조를 대대적으로 바꾸셨다고 해요. 예를 들어 주 3회 가던 고급 헬스클럽 대신 공원 걷기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하고 한 달에 한 번 꼭 외식하던 걸 줄이는 대신 그 돈으로 한 계절에 한 번씩 2박 3일로 소도시 여행을 떠나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같은 돈을 쓰는데도 훨씬 즐겁고 경제적으로도 안정감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사례 2. 이 과장님의 부정적 마음가짐에서의 탈출. 다른 예로 이 과장님은 반도체 회사에서 조기 퇴직을 하셨어요. 그 후로 생각보다 적은 퇴직금과 한 달에 몇십만 원 나오는 연금 때문에 내 인생은 끝났다라는 우울감에 빠지셨대요. 이 과장님께서는 매번 통장을 확인하면서 역시나 부족하군이라는 부정적인 마음으로 지내셨는데 알고 보니 고정 지출만 제대로 관리하면 매달 꽤나 여유가 있다는 걸 전혀 몰랐다고 해요. 지인들과 작은 봉사 동아리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거기서 얻은 정보로 시니어 적합 일자리까지 연결돼서 조금씩 수입을 올리게 됐죠. 내가 불안해서 움직이지 않았을 뿐 의외로 길이 있더라라는 게 이 과장님 후일담이었어요. 사례 3. 박 이사님의 투자 공부 효과. 마지막으로 박 이사님은 60대 초반에 은퇴 후에도 꾸준히 경제신문을 읽고 여러 온라인 강의도 틈틈이 들으셨다고 해요. 처음엔 이 나이에 뭘이라며 주변에선 좀 차가운 시선을 보냈는데 박 이사님은 소액이라도 꾸준히 ETF 등에 투자하고 물가 상승을 대비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짜셨다고 합니다. 은퇴 자금 중 적당 부분을 공격적으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면서도 시장 상승분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상품에 넣으셨대요. 시간이 지난 지금 박 이사님은 매달 작은 배당금이 쌓이다 보니 그 돈으로 손주들 용돈을 주고 가끔 지인들과 파티도 여시는 멋진 시니어로 지내고 계시죠. 정리하자면 오늘 말씀드린 5가지는 결국 은퇴 자금,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로 귀결돼요. 지출 구조를 전반적으로 바꿔야 한다. 돈에 대한 마음가짐과 태도가 행복도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투자와 재테크에 대한 최소한의 공부와 실행이 필요하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풍요로운 은퇴 생활의 엔진이 된다. 건강과 취미 없이는 어느 정도 돈이 있어도 행복을 느끼기 어렵다. 이 5가지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건강하니 취미 활동을 즐길 수 있고 사람들을 만나니 새로운 투자 정보도 들려오고 그걸 통해 돈에 대한 마음가짐도 긍정적으로 바뀌는 시기죠. 마무리하며 똑같이 써도 누구는 여유롭고 누구는 쪼들린다는 이 말은 단순히 내 돈이 많고 적다를 넘어서 어떻게 쓰고 어떻게 살며 어떤 마인드로 지내느냐를 잘 보여주는 문장 같아요. 그리고 은퇴라는 인생의 새로운 무대에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내 재산을 운용하고 내 시간을 설계하고 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야 하죠. 혹시 이 글을 읽으시면서 나는 어느 정도 준비됐지? 하고 점검해 보셨다면 그 자체로도 큰 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그리고 혹여나 나는 아직도 걱정뿐인데라고 느끼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5가지 포인트 중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느끼는 부분부터 차근차근 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출 구조 조정부터 할 수도 있고, 마음가짐을 다잡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수도 있고, 혹은 작은 모임이나 봉사단체에 참여해 볼 수도 있죠. 가끔 우리 인생은 작은 변화 하나가 소소한 행복의 물꼬를 트고 그 물길이 점점 커져서 결국 전반적인 삶을 바꾸기도 하잖아요. 은퇴라는 큰 전환점에서도 똑같은 돈을 좀 더 가치 있게 행복하게 쓰시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늘 건강하고 기분 좋은 은퇴 라이프를 만들어 가시길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